AI, 전기차, 탄소 중립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은 언제나 똑같은 이름들만 떠올립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배터리, 태양광 패널.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많은 전기를 누가 만들고 누가 송전망에 실어보내고 이 거대한 에너지 전환 공사판에서 실제로 공사를 맡는 회사는 누구인지, 오늘 이야기는 그 질문 한가운데에 서 있는 회사 GE 버노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주가는 어디에 서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려는지 한 번에 풀어보겠습니다. 장면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고압 송전선, 멀리서는 바다 위에 늘어선 거대한 풍력 터빈들, 도시 반대편에서는 천연가스 발전소의 굴뚝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피어오릅니다. 우리는 흔히 재생에너지 시대가 온다고 말하지만 현실의 전력 시스템은 이렇게 복잡한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스를 태워 터빈을 돌려야 하고, 바람을 잡아서 블레이드를 돌려야 하고, 그렇게 만든 전기를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까지 실어보내야 합니다. 이 발전소 송전망 도시의 긴 여정 전체를 하나의 회사가 이 긴 여정을 다루겠다고 선언한 이름, 그게 바로 GE 버노바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름에서 출발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GE. 한때 미국 산업을 상징하던 이 공룡 기업은 의료장비, 항공엔진, 금융, 조명, 전력 등 너무 많은 사업을 한 번에 안고 있다가 결국 스스로를 쪼개기로 결심합니다. 의료 따로, 항공 따로, 그리고 에너지 전환은 별도의 회사로 떼어내자. 그렇게 해서 2024년 4월 2일 GE에서 에너지 부문이 분사되어 뉴욕 증권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회사가 바로 GE 베노버입니다. 남은 GE는 GE 에로스페이스, 에너지 쪽은 GE 베노버.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두 회사가 된 거죠. GE 베노버의 슬로건은 직설적입니다. 전기를 더 널리 공급해야 인류가 번영할 수 있고 탄소를 줄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럼 이 회사, 도대체 무엇을 하는 회사일까요? GE 베노버의 사업은 크게 세 줄기로 나뉩니다. 첫째, 파워 발전소. 천연가스를 태워 터빈을 돌리는 가스 터빈, 증기 터빈, 복합 발전, 열병합 발전, 그리고 기존 발전소를 업그레이드하고 유지 보수하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사우디 자프라 복합 발전소 같은 프로젝트에 가스 터빈과 20년 장기 서비스 계약을 묶어서 공급하는 식이죠. 재생에너지가 아무리 늘어나도 전력 수요가 불규칙하게 튀어오르는 현실에서 가스 발전은 여전히 전력계의 스페어 타이어이자 메인 엔진 역할을 합니다. 이게 GE 베노버 파워 사업의 기반입니다. 둘째, 풍력. GE 베노버의 육상 및 해상 풍력 터빈 사업입니다. 거대한 풍력 블레이드가 바다와 평야 위에서 돌아가는 그림, 그게 바로 윈드 부문의 현장입니다. 하지만 이 부문은 언론과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으로 꼽는 가장 이슈가 많은 골칫덩이이기도 합니다. 원자재 운송비 금리 상승 및 입찰 제도와 정책 변경, 관세 불확실성,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여러 해 동안 꽤 큰 적자를 기록해왔습니다. 2025년 3분기에도 경영진은 솔직히 말합니다. 2025년 풍력 매출은 한 자릿수 후반 감소, 2026년 육상 풍력은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추가 역풍이 예상된다. 풍력은 에너지 전환의 상징이자 동시에 GE 베노버 재무제표에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셋째, 전기화 그리드. 개인적으로 GE 베노버의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초고압 송전 장비, 변압기, 차단기 및 보호계정기, 그리고 초고압 직류 송전,
패치 같은 전력망 안정화 솔루션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드 운영 소프트웨어, 보호 제어 시스템까지 전기기를 닫고 그 길을 똑똑하게 만드는 비즈니스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충전소,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모두 송배 전망이 버텨주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실제 숫자를 봐도 2025년 3분기 기준 전력화 부문 주문은 전년 대비 102% 증가하였고 회사 전체 주문 증가의 55%를 이끄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GE 베노버가 산업용 소프트웨어 프로피시 사업을 TPG에 6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프로피시는 공장 제조 최적화 소프트웨어였는데 이걸 과감히 떼어내고 그 자금을 그리드 전력망 소프트웨어와 인프라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제조 플랜트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전력망과 에너지 전환에 집중하는 회사가 되겠다. 라는 의사표시죠. 이제 잠깐 숫자로 현재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초 GE 베노버의 주가는 약 570달러 선에 서 있습니다. 스핀오프 이후 1년을 돌아보면 주가가 2배 이상 오른 종목으로 언급될 정도로 시장에서는 꽤 뜨거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발표된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주문은 146억 달러, 전년 대비 55% 증가하였고 매출은 100억 달러,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습니다. 조정 에비타 마진은 8.1%이고 자유현금 흐름은 7억 달러입니다.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풍력은 여전히 숙제지만 발전과 전력망이 워낙 탄탄해서 전체적으로는 계획대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전 세계 에너지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거의 모든 리포트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력 수요는 전기차, 히트펌프, 산업 전기화, 그리고 무엇보다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이 수요를 맞추려면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및 천연가스와 복합발전 같은 조정력 전원, 그리고 원전 및 SMR, 배터리 에너지 저장 등 이 모든 걸 초고압 송전망 그리드 디지털화가 동시에 필요하다. 이 퍼즐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GE 베노버의 포지션이 꽤 명확하게 보입니다. 발전소를 위한 터빈 발전기, 재생에너지 확장을 위한 풍력 터빈, 그리고 모든 전기를 연결하는 전력망 그리드. 이 세 가지를 한 회사가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는 글로벌에서도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닙니다. 풍력은 계속해서 수익성과 정책 리스크의 핵심 변수로 지목됩니다. 관세 하나, 입찰 규칙 하나 바뀌면 프로젝트 수익성이 뒤집히고 공급망 비용과 금리 변화에 따라 계획이 다시 쓰이기도 합니다. 또한 풍력은 에너지 정책, 규제 및 관세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중동이 내놓는 에너지 정책에 따라 프로젝트 수주 속도와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대형 프로젝트가 수년 동안 이어지는 만큼 공사 지연 및 비용 초과 같은 전통적인 인프라 리스크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GE 베노버를 한편으로는 에너지 전환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풍력 정책 대형 프로젝트 리스크를 짊어진 성장주로 평가합니다. 그래도 한 발 물러서서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건 전기차 출시 행사, AI 데이터 센터 증설 발표, 그리고 탄소 중립 선언 같은 화려한 장면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장면 뒤에는 언제나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이 전기를 누가 만들고 누가 보내주지? 바람이 불지 않을 때를
버텨줄 가스터빈, 재생에너지와 전통 발전소를 동시에 혼합해 운영하는 복합발전소, 멀리 떨어진 해상 풍력단지와 도시를 연결하는 초고압 송전선, 그리고 그 안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전자들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제어 소프트웨어. 이 복잡한 그림 한가운데 GE 베노버라는 이름이 박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GE 베노버는 이런 회사입니다. GE에서 떨어져 나온 발전기, 풍력, 전력망을 한 몸에 담은 에너지 전환 전담 인프라 회사. 지금 주가 수준은 이미 그 기대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위치이고, 앞으로의 길은 전 세계 전력 수요 증가, 에너지 전환 속도, 풍력 부문의 체질 개선, 마지막으로 정책 및 관세 환경. 이 네 가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식을 사라 팔아라가 아니라 AI와 전기차, 탄소 중립이라는 화려한 키워드 뒤에서 진짜로 전기를 만들고 실어 나르고 안정시키는 회사가 누구인지 한 번쯤 짚어보자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칩과 배터리만 보는 세상에서 발전소와 전력망을 함께 보는 순간 에너지 전환의 지도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지도의 한가운데 지금은 GE 베노버라는 이름이 꽤 굵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